브랜드 레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 20-2단원 환경문제 유발 산업의 국가간 이전 단원입니다. 자,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산업이라는 것은요, 제품을 생산하거나 아니면 제품을 생산하면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환경 오염 물질, 화학 물질을 배출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이런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산업은 주로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단원에서 봤던 다국적 기업의 공장이 이동하는 그런 경로랑 유사하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공장이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노동비가 비싸졌다는 이유, 그리고 뭐 땅값이 비싸졌다는 이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산업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더 추가가 돼서 환경 문제가 선진국에서 엄격하게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선진국에서는 환경 규제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매연을 내보낸다든지 아니면 폐수를 내보낸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었다면, 이제는 그런 규제들이 엄격해지고 있고 이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 규제가 점점 엄격해지고 처리 비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산업들이 개발도상국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환경 규제가 조금 느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노동비도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공장들이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많이 이전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개발과 환경 중에 환경을 중요시하고,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중요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 중에 가장 좀 유명한 사례가 바로 이 화훼 산업입니다. 꽃을 기르는 산업이죠. 이런 꽃을 기르는 산업의 유럽의 중심지는 네덜란드였어요. 네덜란드에서 튤립도 기르고요, 뭐 장미도 기르고 이런 것들을 기르고 있었는데, 이런 네덜란드에서 꽃을 기르다 보니까 토양 오염이나 수질 오염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꽃을 기르기 위해서 비료를 많이 사용하고 농약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수질 오염, 토양 오염이 심해졌는데, 이런 토양 오염과 수질 오염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자 네덜란드에서 화훼 산업을 하던 꽃을 기르던 사람들이 다들 아프리카 지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바샤 호수라는, 아프리카의 나이바샤 호수라는 곳 주변에 화훼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게 됐죠. 자,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케냐로 화훼 산업이 이전이 됐다. 그렇게 이전한 이유는 첫 번째가 일단 환경 규제가 엄격해졌기 때문에, 두 번째가 노동비가 싼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화훼 산업 말고도 다른 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산업이 있냐면,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성면 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성면이라는 것은 단열성이나 내열성, 절연성 같이 열을 막아주거나 열을 보관하거나 이런 것들이 뛰어나고, 마찰, 화학약품 이런 것들의 저항성이 강해서 건축 자재로 널리 사용되던 친구인데, 건축 자재로 사용되던 재료인데요. 근데 이런 성면이 연구를 해보니까 1급 발암물질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간 성면에 노출될 경우에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다라고 해서 이제 선진국들에는 이런 성면을 사용하지 말자라는 환경 규제가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공장이 이동한 경로를 보면 처음에는 미국이나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 이 성면 공장이 있었다가 뭐 일본으로 넘어가고 다시 우리나라 한국으로 넘어왔다가 지금은 동남아시아 쪽으로 많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 역시나 환경 규제가 점점 심해졌다는 거죠. 환경 규제가 점점 심해지고 노동비가 좀 더 저렴한 곳으로 넘어가야겠다. 결국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넘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유해물질 규제 강화 같은 것들이 있죠. 성면을 만들 때 이제 방진복을 입어야 된다라는 뭐 규제가 생겼다면, 이제 그 성면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방진복 같은 것들을 다 지급을 하고
뭐 매일마다 바꿔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제조 비용이 증가하니까 이런 것들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좀 더 개발도상국, 좀 더 저개발 국가로 계속해서 공장이 이동하는 것이죠. 이 저개발 국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장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자리가 증가하니까 경제가 활성화되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공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일단 환경보다는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공장을 받아들이는 지역에서는 종사자들, 그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성면 산업 말고도 살충제 산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메틸 아이소사이안염이라는 가스를 살충제 공장에서 이런 걸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런 재료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누출되면서 현장에서 2,259명이 사망하고 지금까지 2만 명이 더 사망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인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 인도에 있는 공장, 살충제 공장의 본사는 어디 있었냐면 미국의 석유화학 기업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에 있던 살충제 공장이 인도로 넘어가서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사건까지 발생이 된 것이죠. 자, 이런 것들 말고도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도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폐기물을 전자쓰레기라고 부르는데요. 최근에 컴퓨터나 전자기기, 중고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같은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폐기할 때 나오는 쓰레기를 전자쓰레기라고 부르고요. 최근에는 신제품이 빠르게 나오면서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는 주기가 굉장히 짧아졌죠. 옛날에는 10년, 20년 동안 한 냉장고를 썼다면 이제는 5년, 더 가면 2년, 1년 만에 제품을 막 바꾸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배출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이 배출되는 전자쓰레기를 처리할 때 나오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쓰레기들을, 이 전자쓰레기들을 기부를 한다는 명목으로 개발도상국으로 넘기는 겁니다. 그럼 개발도상국에서는 쓰레기를 받는 게 기분 나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쓰레기에서 나오는 금, 구리 같은 금속을 캐는 거예요. 광산에서 이런 금이나 구리를 캐는 게 아니라 전자쓰레기에서 캐는 거죠. 이렇게 캘 때 유독성 폐기물이나 중금속 같은 것들에 노출이 되고 필요 없는 것들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독성 물질도 나오고, 그래서 이 전자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처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런 것들 역시나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넘어가고 있다. 파란색이 전자쓰레기가 발생하는 지역이고요. 초록색이, 노란색이 그 전자쓰레기를 처리하는 지역들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나오는 것들은 멕시코 아니면 브라질 쪽으로 들어가고요. 동아시아에서 나오는,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나오는 것들은 중국으로 주로 들어가고, 호주에서 나오는 것들은 인도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변의 개발도상국으로 많이 넘기는 거죠. 환경 규제가 느슨하고 노동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벌기 위해 받아들여야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전자제품에서 나오는 폐기물 그리고 공장까지 봤는데, 이런 것들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화훼산업, 처음에 봤던 화훼산업 같이 농업도 역시나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땅값이나 노동비가 개발도상국이 저렴하기 때문에 제품을 생산하는 비용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플랜테이션 농업이죠. 우리가 9단원에서 배웠던 선진국의 자본, 기술이 들어가고 개발도상국의 토지나 아니면 노동력이 들어가서 합쳐져서 농업을 하는 것, 상품 작물을 키우는 것,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했죠. 자, 이것도 역시나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개발도상국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일자리가 생기는 거니까.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토양이 황폐화되고 물이 부족해진다거나 화학 비료, 농약 사용 같은 걸로 토양이나 식수가 오염된다. 9단원에서 배웠으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예시가 팜유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팜유라는 게 우리가 실제로 과자를 먹거나 아니면 큰 공장에서 뭘 튀길 때 쓰는 이런 것들을 팜유라고 부르는데, 이런 팜유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을 이제 플랜테이션 농업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식용 바이오 에너지 같은 것들을 획득하기 위해서 팜유를 만드는데 열대 우림을 개발하고, 그래서 나무를 싹 밀고 팜유를 기르는 그런 나무를 쭉 심고요. 토양 침식이나 황폐화가 될 수 있겠죠. 열대우림이 개발되니까, 열대우림이 싹 밀리니까 동물들의 서식지도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자, 목축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먹는 고기류를 의미하는 거죠. 아마존 열대우림을 다 밀고 거기에다가 큰 농장을 만드는 거죠. 자, 아마존에 열대우림을 쭉 미니까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고 지구온난화가 야기될 수 있는, 지구온난화가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결론을 조금 내보면 오늘 수업의 결론입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산업을 다 개도국으로 보내고 있다. 왜? 환경 규제가 엄격해지고 선진국 사람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서는 환경오염 부담 없이 이제 제품을 소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산업이 개발도상국으로 가면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여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나 그런 경제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 아니면 매연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주민들, 그러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좋지 않은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 그래서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산업이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이동할 때 변화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환경 문제를 조금 해결하는 방안도 있겠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의 공장을 만들 때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시설을 좀 다는 거죠. 그리고 개발도상국 공장들이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안전한 생산 환경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장을 받아들이지만 그래도 그 기업에 대해서 환경 규제, 감시를 강화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국제사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유해 폐기물, 공해산업 불법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체결했는데 바젤 협약이라는 걸 체결했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유해 폐기물 같은 것들을 마음대로 국가 밖으로 보내지 않도록 한다. 마음대로 개발도상국에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협약이 바로 바젤 협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산업들이 조금 더 환경을 위한 산업들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 수업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활 속의 환경 쟁점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